자, 그리고 우리 탄소 배출권 한번 보시죠. 탄소 배출권은 탄소 배출과 그리고 이제 포집을 따로 봐야 돼요. 탄소 배출권은 휴캠스잖아요. 휴캠스가 이번에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급등 한 번 했다가 쭉 빠졌습니다. 얘가 사실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잠잠하다가 그 어디에 양극재를 뭐 몇 조를 납품한다라고 그래서 그날 한번 저렇게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고 누른 다음에 가격이 6배가 올랐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 느낌 정도 아니더라도 살짝 그런 느낌이 나와요. 탄소 배출권에서 휴캠스가. 탄소 배출권으로 휴캠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06년인가? 그때 그 유럽 기후변화협의 사무국에서 그 탄소 배출권 사업 인증을 받았던 회사예요. 실적이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거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휴캠스 뭐 987억 규모 신규 시설 투자 결정 이러죠. 그러면은 그냥 결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를 보시면 이 MNB가 정확히 전 뭔지 모릅니다. 얘가 정확히 어떠한 성분인지 모르지만 얘를 이 공장을 거의 1,000억 가까이 시설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장기 보면은 얘네가 내가 휴캠스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매출을 3조 6,500만 원 규모의 그걸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2024년까지 3조. 이게 약간 살짝 에코프로비엠 요즘 한번 급등했을 때 그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지금 없으시다면 휴캠스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그러니까 저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거의 1,000억 가까이 공장 증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유상증자할 정도 예산 아닐 거예요.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많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유상증자를 받는 게 낫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게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도 뭐 당연히 마이너스겠지만 그건 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신호잖아요. 근데 뭐 재무 뭐 활동 현금 흐름에서 돈이 없어서 뭐 장기 차입금을 늘린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났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거냐? 이론상으로는 플러스면 안 좋지만 저거 장기 차입금을 늘려갖고 공장 증설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3조 6천억? 이게 바로 매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이론에만 접근하지 말고 그거를 토대로 뉴스를 앞뒤 전후로 살펴야 돼요. 뉴스를 예, 1,000억 공장 증설을 했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엉뚱한 데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4억을 올린다든지 뭘. 그게 아니잖아요. 휴캠스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휴캠스 예, 그 탄소 배출권이 없다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후성인데 후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 2005년도에 탄소 배출권 그 유엔 뭐 기후 변화 그 협약 사무실에서 먼저 허가를 받은 회사가 후성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 해갖고 후성 얘랑 연관 회사인 뭐 퍼스텍, 뭐 유니슨, 휴캠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뭐 KC코트레일 아직도 탄소 배출권 관련 치면 그 주식들이 나오는 게 이미 2007년도에 그 테마가 한번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땐 탄소 포집 얘기가 없었을 것 같지만 있었어요. 그때도 탄소 포집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성은 이미 그랬었고 세계 최초로 배출권 판매에서 이익 실현한 회사가 사실 후성입니다. 예. 꾸준히 나오는 게 휴캠스였던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뭐 냉매가스 하는 거는 많이 얘기해서 알잖아요. 얘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수가스를 쓰지만 뭐 수소 불화탄소라는 걸 하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3,700배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 톤당 감축을 하면 이거 한 톤을 감축하는 거를 이산화탄소 11,700톤 감축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탄소 배출권이 쌓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높은 투자율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영양이 23,000인 거에 비해서 인정해 주는 거는 11,700인 거예요. 반이네. 그러고 보니까 딱 반 인정해 주네요. 그러니까 한 톤으로 저만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 같은 경우도 한번 후송도 탄소 배출권으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한솔음 데코 얘기했잖아요. 얘네 한솔음 데코의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신용.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폭락했을 때 얘는 반대 매매가 걱정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날이었는데 그때도 이날이었거든요. 네. 바닥 이때도 신용이 10%가 넘어서 제가 걱정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털렸는지 보자고요. 2% 가까이에도 털렸습니다. 여기서 털린 거예요. 2%가 반대 매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여기서 생큐로 받아서 올린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뭐 1,500억짜리 회사니까 150억이면 30억이 반대 매매가 나간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신용을 때리더라도 신용 비중이 저렇게 높은 회사에 같이 들어가서 폭탄을 서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폐 목재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통해서 스팀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걸로 온실가스 감축 산업도 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조림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탄소 배출권을 인정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폐 목재를 활용하라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스팀 에너지를 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솔홈데코도 가격은 사실은 부담은 없지만 기왕이면 휴캠스가 더 좋고 그 다음이 우선순위에서 후성이고 그 다음이 사실 KC코트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쭉 빠졌지만 흐름이 가격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집진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지만 가장 많이 올랐었던 건 에코프로 HN이죠. 에코프로 그룹은 환경에 정말 옛날부터 에코프로 얘기했을 때 뭐야 막 이랬던 회사인데 이미 계열사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요. 거대 기업이 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서 에코프로 HN에 한번 집을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자,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의 집을 방문해 보면 에코프로 느낌 나잖아요. 에코프로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 사업 분야 보면 대기 환경 사업 분야. 얘네가 클린룸 이 케미컬 필터는 뭐냐면 클린룸이다라는 건 이 미세한 생산 공정 반도체나 뭐 LCD 뭐 OLED 이런 쪽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나 OLED 쪽은 우리나라에서 산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화학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90% 이상이 높은 제거 효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회사에 방문해 보는 거예요. 방문해서 얘네가 사업 분야가 나와 있잖아요. 뭐 90% 좋구나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제품을 생각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화학 소재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얘네가 어떤 뭐 촉매라든지 흡착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여기 대기 유해가스 산업 현장 여기 보면 이렇게 흡착해서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뭐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유발가스도 제거하고 뭐 반도체 공정가스에서 폐가스로 발생되는 다양한 걸 흡착하여 제거하고 뭐 도료 뭐 접착 코팅 공정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해가스나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런 가스를 제거해요.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뭐 복합 악취 제거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질소산화물, 이런 거를 제거하고 고온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거 필요했지만 당사의 촉매는 이걸 이용해서 온도는 반으로 이하로 낮추면서 99%의 제거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제거를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냥 단지 신규 상장에 주식 주자가 적었는데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서 얘는 계속 떠 있어. 이 산업 분야 보면은 그리고 가족사까지 공개를 해주는 보면
뭐 오염 제거 뭐 전부 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뭐 다 전부 다 친환경 관련된 에코프로 EM 여기는 이제 얘네 폐배터리 관련 사업도 얘네가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그러니까 에코프로 자체 지주사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얘네는 상장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HN에 뭐 깡이 있으면 여기 이 가격이 사실 무섭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오지연이가 이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오지현 말고 오지헌. 얘가 저는 정확하게 반을 팔았거든요. 그랬는데도 아직 수익률이 183%예요. 자랑 같지만 자랑입니다. 반토막 났는데도 여기선 수익률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탄소 포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유니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트로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면 탄소 배출권은 식상하니 탄소 포집이 새롭잖아요. 탄소 포집 얘기도 근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얘도 보면 캠트로스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유니드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뭐 누리플랜 대북주 공부하다 알아낸 이거. 그러니까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폐유전이나 뭐 폐광산 이런 게 폐광산은 있을 수 있겠다. 예, 그 안에다가 묻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1km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동해 얘기가 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뭐 가스전 거기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기 좀 힘든 분야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랍 이런 애들이 좀 좋겠네. 탄소를 글로 싣고 가고 그 유전에다 묻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걔네는 그걸로도 또 돈을 벌게 생겼네. 하지만 뭐 이렇게 주 무기를 잃은 거니까요. 뭐 지하 1km 안에 묻어야 되는 것도 사실 그거 하나 뚫을 때마다 뭐 10억이 든대요. 근데 거기 뚫어서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포집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수송해갖고 산유국들한테 보내는 것도 사실 괜찮겠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면 뭐 좋은 흡수제를 개발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흡착제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앞으로 또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분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부 대염수, 그러니까 뭐 지하수의 모체라고 하는 거기에 넣어갖고 이렇게 탄산으로 이렇게 넣어서 한다는데 말만 들어도 어려운 게 느껴지죠. 그러면 거의 사이다 등 그런 거죠. 그걸로 뿌려버리는 거죠. 탄산으로 푼다 이렇게. 그게 뭘까? 그 타이다를 만들어서 푸는 건가? 그러면 기포가 뻗어다니면 그러니까 이게 포집 비용도 비싸고 뚫는 것도 비싸고 넣는 것도 비싸고 그리고 운송 비용도 비싸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이쪽에 그 돈을 건 거죠. 밉더라도 참 걔가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포집 비용이 참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탄소 포집은 부담 가지만 흐름이 깨지지 않았고 뭐 3등주 정도 그린 케미칼. 근데 하지만 이런 바닥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낫죠. 사실은 그린 케미칼을 제가 좋아했는데 흐름상 유니드가 실질적인 수혜주인데 무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가벼웠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 뭐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뭐 안 봐도 되겠죠. 쟤는 뭐 일부 마치 현대제철에서 금속 분리판하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 배출 분야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소 배출 분야랑 연관시킬 수 있는 그린 뉴딜이 한동안 우리가 안 봤었잖아요. 안 봤지만 이 수소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을 같이 봐도 돼요. 뭐 중국 회사를 봐도 되고. 하지만 태양광은 우리가 좀 약합니다. 그렇죠. 네, 태양광은 약해요. 중국이 그러니까 태양광이 원래 뭐가 있냐면요.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실리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태양 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실리콘들의 이 결정체인데 그게 이제 그 실리콘의 재료가 되는 이 규소. 그 원자재가 우리나라에 없죠.
그래서 2007년도에 그 규소 광산을 뭐 발견했다라고 해서 정치인하고 그 전문가랑 짜고 전국을 돌면서 작전을 해먹었던 H&T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까지 나가서 그뭐 우즈벡에 뭐 근데 걔 지금 뭐 참 진짜 내가 그런 애들을 진짜 까고 싶은데. 그거 그래서 결국에는 광물 자원 공사라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사라졌습니다.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너무 많이 해먹어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냥 공기업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폴리실리콘 했던 회사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OCI 하나예요. 그래서 태양광,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5배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폴리실리콘 회사는 하나고 그 외에 뭐 인곳이라는 게 이제 폴리실리콘의 이제 금괴처럼 덩어리 같은 된 거고 그걸 눌러서 웨이퍼로 만드는 거고 그걸 쌓아서 셀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모듈화 시켜서 하는 게 발전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폴리실리콘 하는 회사도 OCI 하나가 남았고 인곳 웨이퍼를 한다라는 회사들이 OCI 계열사 중에 아마 넥솔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장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곳하고 웨이퍼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웅진에너지예요. 그래서 웅진코웨이가 그걸로 폭삭 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한다라고 했었던 회사들 중에 KCC라는 회사도 했다가 말아먹었고요. 하나솔루션도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하나케미칼이었죠. 그 당시에. 뭐 KCC, 하나케미칼 그리고 오성 LST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한국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게 아마 세계적인 회사였고 우리나라 3위였어요. 1위가 동양이었고 아마 2위가 KCC였던 걸로 제 기억하고 3위가 한국실리콘인데 오성 LST가 그걸로 해서 주가가 4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오성 LST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오성 천막이라는 것만 봐도 되게 좋았어요. 천막 회사라고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그 당시 이제 같이 살던 친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오성 천막 저거 참 이름만 봐도 좋다 막 이랬었는데 그 회사가 아주 그랬지만 폴리실리콘이 중국 애들이 결국은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들이 전부 나가 떨어졌었던 거예요.